그러니까 뭐 정말 그 경각지간에도 그 간호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마음과 마음 사이에 그 공감이 저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서 건국을 떼려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유일 정통 세력은 김일성이다, 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라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정부잖아요. 네. 우리의 공식 입장은 유일 합법정부고, 그때 북한에 세워진 권력체는 저건 국가도 아니고 북한 지역을 또 북한 주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에 불과하다. 이게 우리의 공식 입장입니다. 일종의 행정 집단이다. 예. 이거는 1948년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국가 정통성을 어느 쪽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순간 김일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김일성을 부정하냐, 이거지 좌파들, 종북주사파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일대 초대 대통령을 지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건국이 아니고 그냥 정부 수립에 불과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국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조갑재 선생님 책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김일성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무슨 마적대를 뭘 언급을 해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해서 얻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건국을 부정하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그냥 괴뢰 정부에 불과한 거죠. 정통성이 없는 권력이 되는 거지. 김일성 정권이 정통성이 있고 그것을 이어받은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정통성이 있고, 대한민국은 그냥 남측의 미 괴뢰 집단의 하수인 정도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남측 대통령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저는 남측 대통령이다. 예,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도 남쪽 정부가라는 말을 방송에 나와서 했습니다. 예, 그래요. 남쪽 정부, 남쪽 대통령.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을 사실상 부인하는 전제 위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예요. 더구나 우리 같은 이제 평론가나 연구자가 편의적으로 북쪽 정부와 남쪽 정부, 북측과 남측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문재인이가 가서 얘기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북한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공식 발언입니다. 공식 발언에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북 주사파들의 오랜 염원을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해놓은 거지. 그 점에서는 문재인이가 찌질하고 겁이 많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제일 용감했던 자지. 종북 주사파들 중에는. 공식 발언으로 질러버렸으니까.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보다도 적어도 북한 종북 주사파와 김정은 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이가 제일 용감하게 질러준 거지.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내부의 상황이 그만큼 북한에 호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의적으로 바뀌게 만든 게 문재인이죠. 끊임없이 그걸 여론 조작을 하잖아요. 만나보니까 스마트하고 젠틀하더라. 김정은이 들어. 이거는 네? 참.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하고 범여권의 종북주사파 범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얘기를 하고 이거를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자기 말하는데 졸았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총살하는 이런 사람이. 그 언론들이 김정은이를 칭송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만들어냈습니까? 아부하려고.
김정은이한테 바치는 헌사 같은 이 다큐멘터리 뭐 이걸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본 적도 없어.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 무슨 참상이 벌어지는지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부터 그렇게 김정은이를 추켜 세우고 입에 침이 튀도록 막 칭송을 하고 곧 막 평화가 올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점점 뭐 그럴 거예요. 당장 기차 타고 뭐 그리고- 평양 개성 뭐 가고 막 그리고 막 백마 타고 뭐 백두산 날아다니는 것 같고 그거 동물 학대입니다. 그렇지. 아니 그 체중으로 말을 탄다는 거는 이거는 동물 학대. 동물 학대지. 그 동물 학대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아무 얘기 안 그러니까 하시는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 북한의 선전술이 하여튼 어쨌든 먹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서 거의 여과도 하지 않고 이걸 그냥 틀어주고 사실은 종편들도 보도자료라는 형식으로 방송 참고 영상이라는 형식으로 계속 틀어주잖아. 응? 김정은이 백마 타고 달리는 김정수이가 뭐 백두산 천지에 가서 뭐 이물이 더 좋아요 뭐 이런 걸 계속 틀어주면서 세뇌시켜 온 거죠. 스며들듯이 우리가 세뇌됐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주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북한의 선전선동, 공산당 선전선동의 핵심이 감성적 접근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부분만 딱 떼어내서 최대한 감성적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 질문을 네. 여쭙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감옥에 아직도 갇혀 계신 듯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꼭 이 말만은 좀 해야 되겠다. 어떤 말이 하고 싶으십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속옷을 기어 입었다고 하거든요.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었으니까 뭐 진짜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던 집 하나 덜렁 남겨놓은 거지. 예, 지금 이 화장은 이인수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후사가 자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미 80 중반이 넘어서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하와이에서 좀 몇 달이라도 좀 쉬었다 가시라. 날씨가 좋은 곳에서 해서 갔다가 영영 못 돌아오셨는데 그때 하와이에서 이대로 죽으면 정말 제사 지낼 줄 사람도 없지 않냐. 이런 주의의 강권과 권유로 이제 이인수 박사라는 양아들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 이인수 박사가 지금 벌써 90이 넘어서 이제 이 화장에서 조혜자 여사 부부가 진짜 단촐하게 또 외롭게 이 화장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젊은이들한테 뭐 이승만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다 떠나서 이 화장 한번 가봅시다. 제가 그거 권하고 싶어요. 그냥 바람 쐬러 가기 좋은 곳이에요. 네, 해화동에 있죠. 예, 해화동에 있어요. 대학로에 있으니까 그냥 이 화장 찾아서 가시면 돼요. 거기 이렇게 내비게이션 쳐도 나와요. 가셔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만으로도 왜 이런 사람이 묘비가 땅에 파묻혀져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인수 박사는 참 인자하세요. 평생 양 아들 된 죄로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코 여사를 평생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이분들의 짧은 몇 마디로도 우리의 참 이 아픔 많은 현대사를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느끼시면 돼요. 저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성적 논리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이전에 마음이 먼저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몇 번을 들어도 눈물이 난다는 대목은 어느 대목이냐면 1974년 8.15에 문생왕이라는 자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총을 쐈는데 그 총이 유경수 여사를 저격하게 되고 그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늘 단아하셨거든. 하셨는데 이제 목숨이 경각지간에 달려서 응급처치를 하려고 이제 의사 간호사들이 이제 유경수 여사가 입은 한복이죠. 이걸 벗겼는데 그 이제 속옷이 노출됐는데 그게 이게 바느질로 기운 속옷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 경각지간에도 그 간호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마음과 마음 사이에 그 공감이 저는 박정희 시대를 다시 보게 만들고 이승만 시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막 딱딱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크지 않다. 그는 누구나 다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의 감옥에 gat혀있는 이승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도 아직 역사의 감옥에 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좀 갇혀있는 게 있어요. 네. 이들을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데는 그런 딱딱한 열쇠보다는 이런 공감의 열쇠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에게는 역사의 복수가 있을 것이다. 좀 강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